자, 여러분 안녕. 네, 오늘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일단은 7분 딱 잡아보겠습니다. 7분. 네, 시간 타이머 7분 잡고 아마 7분보다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즘 좀 빠르게 끝내는 메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좀 그리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을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슬슬 여러분 이제 그리스 관련 내용들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관련 내용들 좀 이제 봤었고, 이야기했었고, 이것들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서로 다른 특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 아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아테네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아는 거, 즉, 민주정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좀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파르타 관련돼서도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 다음 내용들은 한 반도 있고 아직 못한 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간략하게만 좀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갈게요. 먼저, 네. 우리 앞서서 영화 300 봤었죠? 우리 영화 300 좀 토막으로 보면서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전쟁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에는 스파르타니, 아테네니, 뭐 테베니, 뭐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참여하고요. 이 동쪽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전투는 선생님이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반은 이미 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승리한 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네, 이제 페르시아는 네, 조금 비속어를 써볼까요? 꺼져! 네, 페르시아 꺼져. 이제 남은 거는 아테네랑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문제는 뭘까요? 네, 정작 제일 강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두 세력들이 서로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겨루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싸웠던 전쟁 이름을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워워워워. 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우리 외우기 힘든데, 자, 우리 앞서서 우리 스파르타 선생님 위치 찝어드리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그래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싸웠어. 여러분 보시면 1단계, 2단계 거치고 3단계 거치죠? 누가 승리했어? 바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굉장히 장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우리 스파르타가 이겼어. 그럼 스파르타는 더 멀쩡할까요? 더 잘 나갈까요? 아니야. 이제 여러분,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약탈이 오는 나라야. 근데 봐봐. 아테네 같은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죠. 근데 봐봐. 우리 페르시아랑 전쟁했죠. 페르시아랑 무역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무역길이 막혔어. 이제 아테네가 그나마 이제 무역을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랑 하는 건데 지금 아테네도 깨졌어. 무역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는 이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거예요. 다 이겼는데 승리해서 가져올 게 없는 거야. 네, 이 이후로 스파르타도 망필의 망조의 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스파르타의 대신에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북방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 있죠. 여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뭐라고 불렀냐면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이 바르바로이야라고 이렇게 부른 건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그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뭐 디아블로에도 나오는 바바리안, 뭐 이런 말이죠. 바르바로이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야만인이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게 대충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되게 못 알아 보이죠, 여러분? 그게 마치 바르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좀 들린다 이거야.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스파르타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린 거죠. 근데 어이없게 이 북방에 있는 그 유목민에 가까웠던 이 바르바로이들이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특히 얘네들은 기병이 강했어요. 우리 선생님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보병으로 싸웠다 그랬죠. 팔랑크스라고 해서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게 원형을 진 다음 네모를 이제 진 다음에 이렇게밖에 못 싸운다고. 근데 말을 들고 와서 옆으로 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스파르타랑 아테네를 무찌르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국을 이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인데요. 여러분 이거 당시에 벽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일단은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아,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뭘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페르시아의 당시 황제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일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굉장히 용맹해 보이고 뭔가 얼굴도 아주 미끈하니 잘생겼죠?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이 친구는 알렉산더한테 쫄아서 놀랐고 말도 쓰러져 있고요. 어우, 여기는 말이 공둥짝을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자태가 요염하죠. 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도망간다는 거야, 진격한다는 거야. 도망간다는 뜻을 담고 있죠. 네, 바로 그리스군이 우세하고 이 페르시아군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멀게는 인도까지 장악하고요. 곳곳에 알렉산더의 도시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들을 설계를 해서 알렉산더가 세계 제국을 이끌게 되죠.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불리우죠. 네. 이렇게 알렉산더가 세계 제국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왜 수가 안 될까? 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일단 알렉산더의 영토 확장을 통해서 처음 마케도니아에 세작했다가 그리스를 다 장악하고 페르시아를 먹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지고 바로 인도 지역까지 넘어가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요거 간단한는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딱 선생님 얼굴 보세요. 딱 얼굴이 딱 복스럽게 아주 그냥 신령해 보이죠, 뭔가. 예, 점괘가 딱 나올 것 같죠? 이런 신령한 사람들의 얼굴을 원래는 함부로 그리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거는요, 복사하고 베끼는 거잖아요.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림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조각상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원래는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이제 불교 조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우리 앞서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 만화책 봤었죠? 거기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신들 되게 근엄하고 정직하고 진지한 신 같아요? 아니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맨날 바람 피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런 되게 인간적인 신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조차 되게 인간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 조각상들이 이 인도에 우리 알렉산더가 정벌했던 아까 북인도 지역이죠. 거기에 간다라로 들어와서 이런 간다라 불상을 중심으로 하는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지고요. 간다라는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나중에 한국까지 건너와서 이런 석굴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외모가 되게 서구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좀 하고 나머지 내용을 이제 본 수업 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네, 칸칸바의 라키 비움이어서 라키로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거 응모를 해줬던 친구는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따로 네, 면제권을 부여를 해드리도록. 자, 여러분 안녕. 네.